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치매 그리고 응가 색동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가 70만 명, 제주도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꽤 많은 페이지, 그죠? 2015년에 치매 비용으로 1조 6,285억이 들어갔어요. 이 65세 이상은 10명 중 1명이 치매라면 80세가 넘으면 그냥 반이 치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국가가 무엇입니까? 도둑도 잡고 강도도 잡는데 이들보다 무서워요. 치매를 가만둔다면 그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겠죠. 현재 대통령이 그리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갖다가 이제 내세우면서 해봅시다. 어렵더라도 해봅시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 황혼이 서쪽 하늘 황혼보다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실 치매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30일 날 미국에서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4세로 죽어서 5일날 이제 국가장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분도 파킨슨 병으로 휠체어에 앉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에서 구소련의 마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함께 냉전 종식을 한 것으로 제일 유명하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이제 끝나기 시작했는데 치매하면은 유명인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화가 있어요. 2011년 개봉했는데 철의 여인. 그 내용은 한 얘기 들으면 이런 거예요. 한 노파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삽니다. 신문 일면에는 폭탄 테러 기사가 장식합니다. 혼잡한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파는 전직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이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그녀가 혼자 밖으로 나가 거리를 활보했으니 말입니다. 그 유명한 철의 여인도 마지막에 뭘로 갔어요? 자녀들 이름도 모르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가까운 기억부터 점점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남편마저도 다 기억이 사라지는. 근데 이와 똑같은 동시대의 인물로서 함께 조를 마쳤던 레이건 대통령도 치매였어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83세가 되던 해에 되던 994년 11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자기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을 없애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10년간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초기에는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점점 심해지면 성격 변화, 폭력 등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암 환자는 그래도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기억이 없어. 내가 가면 누구세요? 뭐 우리는 그래요. 많은 뭐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그래도 별로 기억이 없어. 근데 유명한 사람 기억하잖아, 그죠? 마가렛 대처나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근데 이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빨리 돌아가시도 않아요. 10년, 15년씩 살면서. 실제로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를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한번 객관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미국 오레곤 대학 제프리 리프 교수는 잠이 들었을 때 뇌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이 들었을 때만 뇌는 뇌세포 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한다. 그러면서 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숙면을 꼽았어요. 이건 언제 발표했는가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2014년에 열린 TED-MD라는 게 있어요. 강연. 이건 뭔가 하면 의학에 관련돼 가지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발표하는데 발표한 거예요. 의학 아이디어 회의에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뇌 노폐물은 깨어있을 때는 절대로 청소가 안 된다. 이건 언제 된다고요? 반드시 잠잘 때만 되기 때문에 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숙면이 최고다. 이 뇌에는 임파계가 없고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이 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뇌척수액이 있어요. 척수액이. 여러분 저 복막투석 알죠? 복막투석은 뭔가 하면 콩팥에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못 걸려주니까 복막 속에 특별한 액체를 넣은 다음에 삼투압에 의해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복막으로 빼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 뇌척수액도 그래요. 삼투압에 의해서 뇌척수액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뇌대사 찌꺼기를 갖다가 혈액 속으로 삼투압에 의해서 이게 밀어줘요. 그래서 이게 수면 중이 되면은 뇌가 어떤 상태로 되는가 하면은 이런 이제 골이 있었다면 낮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뇌가 줄어들면서 이게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이로 뇌 척수액이 흐르면서 노폐물을 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사진으로 보면 강 그림 같죠, 그죠? 이게 뇌세포인데 이렇게 길이 생기면서 일로 뇌 척수액이 쫙 들어오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혈관 속으로 이제 밀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이제 씻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쥐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이 뇌의 안쪽 공간이 60% 늘어나 버려요. 60%. 잠이 지니는 회복 능력은 사실 신경활성의 부산물이 각성 동안에 축적되었다가 수면 동안에 활발히 청소되는 효과다. 만약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제 미국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밤낮이 어떻게 됩니까? 시차가 바뀌죠. 근데 거기는 자야 되는데 낮이야 사람들 만나야 돼. 그럼 잠을 못 자잖아요. 정신이 어떨까요? 뭐가 청소가 안 됩니까? 노폐물이 청소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수십 년간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생물학의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는 왜 잠은 회복 기능을 하는가? 왜 잠은 회복 기능을 하는가? 거꾸로 말해 수면 결핍이 왜 뇌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가 하는 물음이다. 수면 박탈은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검사에서 수행 능력의 장애를 일으키며 반응 시간을 늦춘다. 수면 박탈은 졸도의 흔한 원인이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지속적인 수면 박탈 상황에서는 며칠 내지 몇 주 안에 실험쥐와 파리들이 죽는다. 파리도 쥐도 잠을 안 재우면 다 죽더라. 일찍 죽더라. 로체스터 대학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뭐 잠을 안 자면 낮에도 노폐물을 청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 상태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 또는 잠이 들고 청소하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깨어있을 때는 이 신경계에 에너지를 줘서 리듬을 맞춰줘야 되고 수면 중에는 그 에너지를 자르고 쓰레기를 청소해야 되고 이 법칙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회사가 파산되듯이 기억의 파산이거든요. 기억이 파산돼 버렸어. 뭐 어떻게 생각이 안 나버려. 근데 지금 와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지금 와서 이 치매를 연구하다 보니까 치매는 후천적 요인이다. 그리고 생활 습관병이지 재수 없어 걸린 게 아니다. 뭐라고요?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봤을 때는 뭐만 좀 잘했어도 좋겠어요. 잠만 좀 일찍 자도 좋겠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병을 철저히 관리하라. 치매 원인이 80가지가 넘는데 이 뇌 베타 아멜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오는 치매가 70%. 어쩌면 8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인데요. 근데 이걸 치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했으면 기다리라. 인간이 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이런 말인데 이걸 가지고 진은 진땀나게 운동하고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는 사회활동 긍정적 대는 대내활동 적극적 천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기 명은 명을 연장하는 식사. 근데 내가 보니까 야 이거 제일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이게 잠자는 게 이게 빠졌더라고. 자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김장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김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배추를 어디다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농도가 옅은 쪽에 물이 농도가 진한 쪽으로 가버려, 그죠? 그러면 배추 안에 염도보다 배추 밖에 염도가 높으니까 배추 안에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깥으로 나오면서 배추가 부드러워지고 이게 쪼글쪼글해지지 않습니까? 그 원리로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간직한 뇌 척수액이 그 노폐물이 혈액 속으로 삼투압에 의해서 이게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첫째는 잠을 일찍 자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은 뭐 새같이 일어나고 새같이 잠자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음식이 소화기관을 지나갈 때도 다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에요. 만일 우리가 개구리를 갖다가, 개구리 있죠? 개구리는 민물에 살잖아요? 바닷물에 여는 뭐야 될까? 배추처럼 쪼글쪼글해지면서 죽어버려요. 삼투압에 의해서 체액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우리 몸에 두뇌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복부두뇌. 복부두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뇌가 있어요. 복부두뇌 에너지는 소장에서 미세전류를 만드는데, 이 두뇌의 이 에너지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이 노폐물이 빠져나갈 때, 이온 교환이 일어날 때, 염소와 나트륨이 이온 교환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순환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무슨 전기라 그런가 하면 역전기 투석 발전기라 그래요. 역전기 투석 발전기. 역전기 투석 발전기. 화학 발전기죠. 그죠? 그 기능이 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잠을 안 자면 에너지가 어때요? 딸리니까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민물이 바닷물 쪽으로 막 밀려가면은 민물 쪽은 이렇게 줄어들고 바닷물 쪽은 수압이 올라가겠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염분차 발전기를 만들어요. 과학이 대단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삼투압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민물이 바닷물 쪽으로 이렇게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바닷물 쪽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가 삼투압이라 그러는데, 그 멤브레인을 중간에 두고 바닷물 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밀어버리면은 이 바닷물 속에 순수한 물이 물 쪽으로 증가돼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해수를 갖다가 담수로 만드는 걸 우리가 역삼투압이라 그래요. 역삼투압. 근데 기억할 거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 막 맛있게 많이 먹었어. 아침에 몸이 어때요? 손 집으면 부었죠. 얼굴도 붓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상의 노폐물이 꽉 채버리면은 미처 처리 못한 노폐물을 피부 바로 밑에 정맥에다 저장해요. 정맥은 우리 몸의 혈액 쓰레기 저장고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내 몸의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처리 못한 노폐물을 정맥에 꽉 채워놔버리면, 자, 이게 뇌에 있는 이 노폐물이 동맥을 타고 들어갈까요? 정맥을 타고 들어갈까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맥을 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정맥에 압이 꽉 채워가지고 밀어버리면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빠져나갈까요? 못 빠져나갈까요? 역삼투압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면 머리 아픈 게 무슨 현상이에요? 역삼투압 현상이에요. 뇌에 있는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빠져야 되는데 혈액 속에 압력이 세다 보니까 반대로 밀어가지고 역삼투압이 생겨버리면 혈액 속에 독소가 도로 들어가가지고 특히 막걸리 먹고 나면 머리가 띵한 게 오래가잖아. 그럼 결국은 수면도 중요하지만은 저녁에 뭘 먹는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큽니까? 예, 이거는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수면부터 좀 얘기를 다시 드리면, 판타지 소설가 진 버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면은 신이다. 숭배하라. 이 사람이 소설가인데 내가 봐서는 굉장히 영감받는 사람이에요.
뭐 소설을 쓰다 보면 밤도 새고 여러 번 자기가 겪어봤겠지, 그죠? 빠져가지고 며칠 소설도 써보니까 잠 없이는 인생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수면은 신이다, 숭배하라. 여러분, 잠 안 자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게 낭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이게. 자, 잠은 금으로 만든 사슬이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몸을 묶어준다. 이렇게 했는데요. 잠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디슨이었어. 전구다마를 발명했는데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일찍 자서 전구다마가 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랬을까? 잠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의 시간과 유산을 낭비해온 죄악이다. 빛이 없어가지고 인간이 일찍 자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시간과 유산을 낭비해온 죄악이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고 열심히 밤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마가렛 대처 수상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 대처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잠은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다. 잠을 얼마나 안 잤겠어. 그 정상의 위치에 있으면 밤낮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뭐 밤낮 없이 막 외국 다니는 거 보면 야, 저거 내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어. 우리도 한 번씩 다녀보면요. 아주 일주일 그냥 헤매거든. 예,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영화 월스트리트의 악랄한 고든 게코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잠을 안 자는 게 있답니다. 돈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 돈은 잠을 자지 않는데. 그렇지만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학자들이 5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60%가 7시간 내지 9시간씩 자는 사람들보다 과체중이다. 이렇게 잠이 부족하면은 배고픔을 촉진하는 렙틴과 겔레린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허기를 느끼니까 계속 먹는다. 밤에 TV 켜놓고 늦게까지 막 계속 먹잖아요. 그리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2.5배나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녁을 굶고 딱 자면 밤에는 신진대사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혈압부터 떨어져요. 왜? 혈압이 높아버리면 역삼투압이 일어나니까. 혈압부터 10 내지 20 정도가 낮아지면서 호흡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저녁에 먹어가지고 횡격막을 딱 압박해놓고 노폐물이 채면은 이거는 뭐 심각해져 버리죠. 그럼 완전히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수면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다른 나쁜 버릇도 고치기 어렵다.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나쁜 버릇도 못 고친다. 고속도로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압니까? 졸음운전이에요. 그래서 졸음운전의 안전띠는 충분한 휴식. 써놔도 뭐 그게 잘 되나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다니다 보면 깜빡 졸음 번쩍 지옥. 깜빡하고 졸았는데 깨보니까 번쩍 지옥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읽어드리면, 앉아서 일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늦은 저녁은 특별히 해롭다. 그들에게 탈이 나면 흔히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시작된다. 이 치매와 연관시켜보면 아주 의미 있어요. 예. 늦은 저녁 식사는 특별히 해롭다.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시작이다. 그래서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지 말 것이다. 만일 그대가 밤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냉수를 마셔라. 그래서 일찍 자십시오. 기쁨으로 잠이 깹니다. 늦게 자시면 우리 정신을 괴롭힙니다. 일찍 자십시오. 활력 있게 일할 준비가 됩니다. 늦게 자면 온종일 우울합니다. 일찍 자십시오. 아프거나 병이 절대 안 옵니다. 늦게 자면 병원에 가야 되며 약을 먹게 됩니다. 사람들의 정신질환은 혈액 속의 독소가 역삼투압으로 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그 법칙이 범해지지 않는 한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그 힘과
활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음식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수면은 원기를 회복한다. 우리가 저녁 굶고 일찍 잡으면 아침에 그 기분은 상쾌하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내가 좀 보여드리면은 나는 자연인이다에 이대근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30대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신장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신장 이식을 하면은 몇 년 사느냐? 15년. 이 사람이 60이 넘었어요. 60이 됐다고 하면 돼. 그러면 배를 더 살았고 지금도 건강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공격하니까 계속 면역 억제제하고 또 면역 체계가 못 가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전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재미있어. 이 친구가 물어요. 15년 밖에 못 쓰는 신장을 30년 2배가 넘게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저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안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갔으니까 밥을 해주는데 밥을 그냥 누룽지를 넣어서 거의 태우다시피 해서 주는 거야. 아니 새카맣게 탄 거 이거 막 쓴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탄 밥이 보약이라니까요. 왜 이 말 할까요? 왜 이런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볶음옥식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탄소가 돼요. 그러면 다공질이 돼가지고 몸속에 노폐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볶음옥식은 아니지만은 나름의 그냥 고구마도 거의 태워서 먹고 쌀도 거의 태워서 먹는 거야 이게. 반은 그냥 타버렸어.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이 탄소가 소화기관을 내려갈 때 첫째 하는 일이 뭘까요? 장벽 속에 있는 혈관과 삼투압에 의해서 혈액 속의 독소를 땡겨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조직이 병들고 망가졌을 때 공격하는 거거든. 내가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했을 때는 내 몸의 조직보다는 생명력이 약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15년밖에 못 간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게 거의 막 수치에 가까운 탄소 음식을 이것만 주식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약한 이게 신장에 장애를 주는 독소를 갖다가 계속 흡착해 빼내버려.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정화가 되고 깨끗하니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공격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끼 잘 먹고 볶음국식 위주로 이런 식사만 해도 잘하면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볶음국식 먹고 두 끼 먹으면 투석한 것도 안 할 수 있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실제 그래 살아있는 현재 사람이요. 30년째 투석을 하고
여러분들 이대근 씨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알 거라고. 야,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문제는 이식한 장기도 피를 통해 영양을 얻어먹고 세포 분열이 좋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길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 몸의 어떤 기관들을 이루는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뭘까가 문제인데, 여기서 두 길이 갈라져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피는 뼈에서 만들어진다. 골수조혈설을 해왔어요. 언제나 뼈에서 좋은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뭐 수술 후든 뭐든 먹는 거 관계없이 잘 먹으시오. 근데 이 자연치유의 가장 핵심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장조혈설이에요. 말 그대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피는 일시적으로 비상시에 만들어지는 거지, 항상성과 생리적으로 이는 만들어지는 피는 언제나 장조혈설이에요. 왜냐? 설사 한번 쫙 하고 나면 사람 기운이 어때요? 뼈에서 계속 좋은 피가 만들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올챙이 알죠? 올챙이. 올챙이 잡았을 때 그 안에 뼈가 있습니까? 뼈 없죠? 그럼 올챙이를 잡았을 때 올챙이에 피는 있을까요? 올챙이에 피는 있어요. 근데 그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뼈를 만들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연을 봐도 장조혈설이거든. 지렁이도 뼈가 없는 생명체는 그럼 어디서 피를 만들까? 다 장조혈설인데 왜 인간만 유독 골수조혈설로 갈까? 그러니까 골수조혈설로 가버리니까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기관에서 부패가 되는 독성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은 이제 먹어서 안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할 거는, 인간이 제일 많이 감염된 것이 곰팡이에요. 세균 바이러스보다도 곰팡이인데, 이건 뭐 150만 종이나 되고 어마어마한데,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이제 그 슈퍼컴퓨터 연산을 해봐요. 연산을. 이 사람 몸속에 이제 어떻게 독성을, 곰팡이를 죽이고 독성을 없앨까? 그래서 파동을 이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이에요. 색. 그 빨주, 노초, 파남보 했을 때 그 빨강은 750 나노메타 파동에서부터, 보라색은 380 나노메타까지가 무지개색이 가시광선이에요. 볼 수 있는 파동을 우리가 색으로 분류해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그 7가지 그 색에다가, 가시광선에다가 은혜 파동을 전사했을 때 몸 안에 모든 곰팡이가 다 죽는 거예요. 세균도 바이러스도.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항생제, 미량의 항생제에다가 은을 첨가시키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 항생물질은 대략 5가지 병원체만 죽이는데 은은 650가지를 죽여요. 그리고 부작용도 없고 내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몸의 염증, 그 다음에 뭐 음이온 방출, 원적 개선 방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본초 강목에 은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오장이 편안하고 심신이 안정되며 사기를 쫓아내고 명을 길게 한다. 이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죽여서
그 독소를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 독소들이 뇌 삼투압으로 들어가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데, 동의보감에서 은은 간질 및 경기 등 정신질환과 냉대화와 같은 부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험이 있다. 간질이 뭡니까? 뇌에 어떤 독성 물질이란 신경 발작이잖아요. 알츠하이머로. 그러면 그 독성 물질을 만드는 균을 직접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다제 내성균 때문에,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이제는 뭐 약 효과도 잘 안 듣잖아, 그죠? 과연 은하고 색동이, 우리가 뭐 우리 예전에 다 색동옷 입었잖아요. 색깔이 합쳐질 때 과연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저 유튜브 들어가 봐도 되지만은 중국의 소수민족들, 그 사람들은 은도 막 머리 어마어마하게 쓰고 옷도 화려한 풀 컬러를 입는 거 기억하지, 그죠? 그 사람들 내가 좀 살펴봤어요.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부 이게 머리 다 은이야. 이게 은이고. 그리고 옷은 여기 사진이 좀 그렇지 어마어마한 컬러예요. 여기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논에 들어가 일하는데도 은을 막 허리에 주렁주렁 달고 머리에 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야이오족이라 그래요.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몸에는 뭐가 문제 아세요? 곰팡이가 없어요. 세균도 파동이 안 잡히고 독소도 안 잡혀요. 반드시 조건이 99.9% 은해야 돼. 근데 지금 그게 만드는 게 없어, 그죠? 그리고 수작업으로 두들겨야 돼. 요즘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만 그래도 못 두들기는 거는 이 파동을 전사해서 쓰지만은 지금은 뭐 옛날 그런 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다 무슨 비늘 꼽았습니까? 은비늘 꼽고 한복 입고 색동도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의 뭐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 슈퍼박테리아로 유럽에서 뭐 우리 지금 정해놓은 게 6종인데요. 유럽에서 25,000명이 1년에 죽어요. 다제 내성균이지 어떤 항생제도 안 들어. 미국에서만 19,000명, 에이즈로 15,000명이 죽어.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슈퍼박테리아로 훨씬 많이 죽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에이미 코플랜드 양이라 그러는데 살을 파먹는 이 바닷가에 강물에 빠졌다가 상처가 났는데 균이 감염이 됐는데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 살을 이 균인데 살을 파먹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 양 손을 팔을 다 자르고 살아난 사람. 이런 균들이 어디에서 많이 감염이 될까요? 첫째는 병원 내, 두 번째는 강 하류, 하수 처리장에서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 이제 색동옷 입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보면 색동 베개, 색동 이불. 이제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에 연산을 해보니까 이게 무당하는 사람들 한 20명. 무당들은 전부 칼라색 아닙니까? 그죠? 머리에 은도 차고 다 찼잖아요. 놋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이제 한 20명. 절에 스님들 한 20명. 이 가운데서도 누가 제일 거룩한 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그래도 조금 경건하고 이 무당들은 이게 사이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은 칼라 옷을 안 입었다는 거. 금속을 차지 않았다는 거. 무당은 은을 차고 놋을 차고 색동옷을 입었다는 거. 셋을 비교해서 컴퓨터에 넣었더니만 목사님과 스님들은 다 곰팡이가 많아, 세균도 많아.
무당은 없어요. 아까 그 소수민족들 은차고 색동을 입었을 때 정화되듯이.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색동을 입은 거잖아, 그죠? 이게 원래 성경대로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 옷이에요. 얼마나 화려한 색인지 몰라. 이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입는 옷이나 같아요. 성경대로 하면 이런 옷 입고 설교하고 이런 옷 주장해야 돼. 병 안 걸리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교회 가보면 지금 다 아픕니까? 다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편이 있어도 그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지. 오죽하면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꽃가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꽃상여, 그 다음에 이런, 얼마나 이게 은차고 이게 화려합니까? 제가, 오늘날 우리는 왜 은을 잃어버리고, 색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갈까요? 과학과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다. 자가 면역 질환이 뭡니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류마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얼마나 많아요. 홍방선 낭창부터 뭐 건성부터. 그걸 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쓰고 호르몬제를 써서 혈관 수축하려고 하지 말고 은을 차고 색을 입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색을 못 입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99.9% 은에다가 색파동을 이어서 넣는 거야. 우리 형제가 찬 그 메달 은줄에 팔에 찬 은팔찌에 은허리띠에다가 이 파동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내가 해봤을 때 처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나왔을 때는 야 이것이 왜 이럴까? 사실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은을 주렁주렁 차고 하는 거 우리 그 윤동영 PD의 건강선에도 그 나와요. 실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검증이 된 거예요. 집에 우리 한 PD님도 집에 딸내미 색동 베개도 하나 해주고 색동 옷도 좀 입혀봐. 뭐 별로 돈 드는 거 아니거든. 색동 입을.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경험이 돼야 되겠죠.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적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알듯이 건강도 경험이야. 당시 그거 틀러. 그러면은 그대로부터 그런 문화가 온 것이 바보고 어리석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봐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색동옷 입고 뭐 은차고 일반은 해봐야 뭐 기가 죽고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파동을 전사해서 넣는 거예요. 집에서 좀 누룽지도 좀 만들어 먹고, 이왕이면 좀 더 태워도 괜찮아. 아까 봤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저항에 내려가면서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혈액 속에 노폐물도 좀 빼주고 복막 투석하듯이 그리고 저녁 확실히 굶어가지고 정맥의 압력을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역삼투압 현상으로 정맥에 독소가 내려 들어가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뇌 베타 아밀로이드가 잘 빠져가지고 80, 100세가 돼도 뭐가 안 걸려야 돼요? 치매가 안 와야 되잖아, 그죠? 오늘 한 2달 와서 가지고 차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셔. 딱 봤는데 이게 뇌에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잡히는데 그 치매 있다고 말은 못 하잖아요. 대화도 좀 그렇고. 어쨌든 이 할머니가 믿음으로 찾았어. 오늘 오셨는데 싹 없어진 거야. 말도 또렷하고 귀도 잘 들린다고. 그러네 그랬어요. 할머니 처음 오셨을 때 내 독소가 차서 그 치매 증세가 있어서 내가 말을 못 했는데 오늘 내가 말한다고 없어졌기 때문에 말한다 그랬어. 해결도 안 되는데 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건강이 중요한 건 아니다.
100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그래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부터 좀 굶고, 정 뭐 배고파서 늦게 그러면 소금 갖다 놓고 하나씩만 먹어도 배가 고픈 거 없어져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70만, 대통령부터 나서서 치매 국가 책임하지만은 그냥 치매 상태에서 격리 수용해가지고 죽는 날 기다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치매를 해결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 문제도 그렇고, 요즘은 자가 면역 질환. 나도 놀랐어요. 진짜 이걸 해가지고 그 장기를 이식했을 때 그 장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면은 평생 쓸 수 있을 텐데 대상을 못 찾는데 그 이대근 씨라는 사람 실제 지금 들어가면 30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 15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독소를 뿜는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은과 색동이라는 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집집마다 유리 상자 속에 신랑 신부 결혼하는 그 인형들 다 있었어. 이제 그런 거 구경하려고 또 없다고. 모르면 미신이고 알면 뭐예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런 색깔들을 잘 이용하고 성경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그 모인 신도들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숲을 보고, 그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